한반도에서 하나의 평화로운 연합 만들기를 맡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반도에서 하나의 평화로운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 제목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살펴보고 또 미래의 상상의 자원들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의 목표와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편에서 다루려고 하는 질문은 상이하고 비대칭적인 정치체들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라고 한다면 그 상이하고 비대칭적인 정치체들의 통합에 대해서 잊혀진 우리 한반도 내부의 담론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상상력의 자원들로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존, 연합, 연방의 담론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적인 연합 혹은 연합을 통한 평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성은 크게 4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냉전기 평화의 2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한반도 내부의 특히 북한 그리고 남한의 평화 공존의 담론들을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50년대의 담론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상상력의 토대가 되는 쟁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냉전기 평화의 2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냉전기 평화의 연설을 말한다면은 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평화의 전략이라는 연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먼저 강조 드리려고 하는 것은 1963년에 미국, 영국, 소련 사이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핵군축 합의를 하기 직전에 이제 케네디 연설이고요. 그 연설에서 케네디가 했던 그 평화의 전략이라는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냉전 초기에 미소 대립이 극대화된 이후에 얼마나 평화에 대한 제도화의 요구가 절실해졌는지, 그리고 2번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적대적인 관계의 상대방들이 상호 인정하고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였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연설의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 그 하이라이트 친 부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시대를 위한 평화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역동적인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평화로의 변화를 위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우리 태도의 변화를 성찰하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의 변화라는 것은 적대적인 상대방,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 못지않게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결국에는 상호 인정, 그리고 적과 아를 넘어서는 포괄성, 그리고 상호 안전과 이익에 대한 그 실용성의 관점에서 평화의 전략을 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관점은 냉전기 분단국 독일의 사례하고도 상통하게 됩니다. 2번째 에피소드는 접근을 통한 변화, 그래서 냉전기 서독의 평화 정치의 사례인데요. 그 접근을 통한 변화로 잘 알려진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르의 언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63년 연설인데요. 자기 진영은 물론이고 기존의 적대적인 상대방 역시 평화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참을성 있게 평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케네디의 아이디어와 공명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통일이 많은 중간 단계와 절차들을 가진 하나의 과정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신뢰를 축적하는 그 평화 전략이라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는 적대국의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정치의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초가 돼서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수행이 됐었고요.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의 담론들이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편의 목적은 우선 북한 그리고 남한 내에 존재했었던 평화 공존의 담론들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지금의 우리한테는 많이 낯선 그리고 생소하기까지 한 잊혀진 평화 통일의 이야기,
평화 공존의 아이디어들을 환기시킴으로 해서 앞으로 공동의 어떤 미래의 기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논의들은 다소 낯설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낡은 이야기들이 지금의 우리의 평화 과정,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의 쟁점들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전쟁 직후에 북한이 생각했던 평화 공존, 평화 정책의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북한이 생각했던 당시의 평화 공존 개념은 상이한 체제 간의 폭력 수렴 없이 정치체가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체 공존에 있어서 그 통상, 무역 그리고 경제적인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북한 생각의 기원을 찾자면 1954년 제네바 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회담에 남일 북한 측 대표의 두 가지 제안을 여기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제네바 회담의 평화 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평화 유지 그리고 평화 통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평화 유지는 평화 통일이라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어떤 최종적인 이상향, 그것은 이제 평화적인 의미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관철되는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인데요. 그러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평화 유지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 유지는 지금 수립되어 있는 정전을 유지하고 그 정전을 평화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 군대를 철거하고 또 주변 유관국들이 평화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평화 통일 이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목표로 접근을 하면서 일단은 시급한 것이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남북한 전체의 어떤 남북 총선거라는 어떤 그 통일 단계 이상을 위해서 그 전국적인 위원회로 전 조선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한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제안들을 제가 직접 인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인용을 보시면은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평화 유지와 평화 통일의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에 했던 첫 번째 제안이 있고 6월 15일에 했던 두 번째 제안이 있는데요. 4월 27일 제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 전체의 국회 총선거,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전 조선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남북한 국회 각각에서 동수로 대표를 선출해서 구성한다라는 그 조직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류 협력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외국 무력의 철거, 주변국들의 평화 조건 보장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버전은 사실 이거에 상통하는 내용이지만 압축된 버전으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또 평화협정에 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같은 시기 남한의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북한의 평화정책이 있었다면 남한 내에서는 특히 이승만 정권의 당시 통일에 대한 입장은 무력 통일, 북진 통일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 단체 측면에서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의 담론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보당의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인데요.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남한에서는 반공도 또 공산도 아닌 제3의 길에 대한 움직임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관련해서는 무력 통일이라는 주류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통일을 하자. 그리고 더 이상 동족이 피 흘리는 어떤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또 평화적인 건설을 강조하는 방향의 통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시 소련의 후르쇼프의 평화공존론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미국과 소련 양쪽이 핵을 가지게 되면서 핵 전쟁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 인류의 어떤 반전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진보당이 평화통일론을 또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화통일론에 관련해서는 진보당의 강령 자체에
강령 사항의 평화통일론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고요. 여기서는 기존의 남한이 주장했던 북한만의 선거가 아니라 유엔 결의에 따라서 한반도 총선거를 주장을 했고 또 북한과 중국 측이 사실은 주장해 왔던 중립국들이 포함되는 감독의 체계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수용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인용하는 그 인용문을 봐주시면은 그 필요가 있고 유익하기만 하면 공산블록과 회의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현명한 태도라는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케네디나 바르가 얘기했던 포괄성, 실용성의 아이디어하고 맥이 닿는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과거와의 대화, 그러니까 냉전 초기 북한 그리고 남한에서 평화 통일의 주제와 관련해서 존재했던 담론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화 유지, 평화 통일의 아이디어들을 제출했던 북한의 경우에는 이후에 50년대 말에는 이제 중국 지원군을 철거한다든지 또 소련의 국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전반적인 핵 군축 노력에 상응하는 지지들을 표명한다든지 하는 변화들을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평화 통일에 관련해서는 서독과 양독의 이제 교류 협력의 아이디어에 근간해서 한반도 내부에서도 연합 연방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아이디어들을 냈고 그것이 1960년 8월에는 과도적인 연방제 제안으로 등장을 합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조봉암의 평화통일론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1960년 4.19 이후에 혁신계들을 중심으로 평화통일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1972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가 있었는데 그 대탕트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한과 같은 경우에는 연합제 중심의 통일 방안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남한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 접촉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통합의 범위, 심도를 심화 확대하는 방식의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주로 채택했다면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치 군사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 통합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연방주의적인 접근을 채택했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평화 공존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것인가 그 쟁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반도 평화 공존의 그 미래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한반도 연합적인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반도 연합적인 거버넌스는 결국에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한반도 외부와의 평화적인 연계, 그러니까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한반도 남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과 이 평화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한반도 내부의 평화 공존의 제도화 문제는 결국에 한반도 연합이라든지 혹은 연방이라든지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이전과 같이 무자르듯이 구분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연방적인 어떤 가버넌스, 연합적인 거버넌스라고 상상을 하신다면 그 연합체 혹은 연방체라는 뭐 국가 형태겠죠. 그 국가에 얼마나 권력을 넘길 것인가. 그리고 그 하부 단위들, 남북한 혹은 남북한 내부의 지역자치체들한테 얼마나 권력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 제도화의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외부와의 연계, 그리고 내부의 평화공존의 제도화 이 두 측면에서 과거와의 담론의 어떤 교훈들을 찾는다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쟁점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한반도 평화공존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본편의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본편의 질문은 비대칭적이고 상이한 정치체들의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 질문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평화체제 만들기 그리고 평화공존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에 평화 유지의 선차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화통일 목표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어떤 그 두 가지 정치체 혹은 그 하부 단위들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평화 공존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